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리안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SK 오션플랜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K 오션플랜트 해상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풍력이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에 속해 있는데요. 오늘 좀 거시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약해지죠. 그런데 어제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를 사퇴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트럼프 2기 시대를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이니까 트럼프의 공약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SK 오션 플랜트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댓글을 읽어보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K 오션 플랜트의 경우에는 해상 풍력 위주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기업이죠. 사실 풍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특성상 땅이 좁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협소해서 이 태양광보다 이 모멘텀이 적었던 건 사실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해상 풍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해상 풍력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강해졌는데요. 실제로 이 한국 정부에서 이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 풍력 발전을 좀 꾀하고 있고, 2030년까지 14기가와트가 확충이 목표라고 하죠.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아쿠아일라를 걷고 있는 중동情勢, 심지어 어제도 이게 미사일도 막 날아가고 했더라고요, 이스라엘. 아무튼 이러한 악화되는 중동 정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자원들에 대한 공급망이 상당히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 중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졌죠. 또 한 가지는 이 AI 산업 발달로 인해서 부족해진 전력 인프라망, 그 전력 부족 현상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신재생 에너지가 좀 상당히 관심도가 올라갔었는데요.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 꺾일 가능성이 생겼죠. 바로 트럼프 당선 확률 상승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이 바이든이 대선 후보를 전격 사퇴를 하고 해리스에게 승계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실제로 오늘 뉴스를 보자면 해리스가 본격적으로 지금 대선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해리스 같은 경우 현재 부통령을 좀 수행 중에 있고 민주당 소속이죠. 이 부통령과 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 바이든의 공약과 상당히 비슷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트럼프를 이기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사진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미국 역사에 남을 사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트럼프가 총격 피습을 당했을 때 찍힌 사진이죠. 아무튼 현재 이 트럼프 같은 경우 신이 선택한 대통령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신드롬에 상당히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영향력이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 트럼프의 공약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대신에 뭐 석유나 천연가스, 석탄 같은 이 전통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주장을 하고 있죠. 이유는 이러한 이유를 좀 들고 있어요. 단기간에 일자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전통 에너지로 회귀하자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 임기 내내 친환경 산업에 대한 타격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냐라고 한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 여기 기후 정책, 사실 친환경 보조금 축소를 할 정도이고, IRA, 바이든이 실시했었던 IRA 정책 폐지를 할 정도로 이 기후 정책에 대해서 좀 사기다라는 말을 좀 내비치고 있거든요. 어떤 말을 내비쳤냐면은 여기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이 전기차 의무화를 폐기시키겠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녹색 사기, 이 친환경 산업이 새로운 녹색 사기다, 그러니까 사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오늘 SK 오션 플랜트도 이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상당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주가 보면서, 이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측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 오션플랜트 마이너스 약 4%, 그러니까 3.92%면 약 4%죠. 4% 하락 마감을 했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좀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오늘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하면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적으로 완벽하게 이탈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우리는 이 다음 지지 라인이 어디일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마 이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이 과거 52주 신저가가 나온 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52주 신저가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SK 오션플레인트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이러한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을 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라도 이 친환경 에너지 쪽에 대해서 좋은 입장을 내비친다고 한다면 SK 오션플랜트 이 좋은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은 높겠죠. 하지만 이 상승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이 SK 오션플랜트 2020년도부터 해서 그리고 2023년 말까지 해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크게 보자면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그보다 아래에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매물대가 이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원금 보존 매물이나 이 착션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저항이 상당히 강할 수가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K 오션플랜트 오늘도 이 개인이 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이 개인이 오늘 5만 주 정도 매수가 되었고, 외국인 13,000주, 기관 같은 경우 4만 주 정도 매도가 되었는데요. 오늘 특히 금투에서 5만 5천 주가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연기금에서 5거래일째 지금 매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SK 오션플랜트 주가 상승을 견인할 정도의 힘은 없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적으로 오늘의 흐름 이렇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원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